이번 수업은 4대 문명과 전염병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특별히 책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한 6년 전부터 이제 탐구를 하다가 그 중에 전염병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4대 문명이 발생하는데 전염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는데 그것을 물과 문명의 개념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제 진로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간단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4대 문명에 왜 양쯔강 문명과 겐지스강 문명은 없는가? 자, 지금 4대 문명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늘 배워왔고요. 그 4대 문명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공통점 많이 찾아보죠. 강이 있는 곳이다 혹은 그 지역은 같은 위도상이죠. 같은 위도상에 이렇게 있고요. 방건조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같은 위도상에 있는 정말 큰 강이에요. 이 겐지스강. 이 겐지스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왜 이 인더스 문명은 있는데 겐지스강 문명은 없냐 이거요. 다음에 오히려 같은 위도는 이쪽에 황하강보다는 위에 있는 황하강보다는 이 양쯔강이 더 길고 같은 위도상인데 왜 여기에는 양쯔강 문명이 4대 문명에 속하지 않냐 이겁니다. 저의 이제 궁금증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역사를 전공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은 자기는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다. 다음에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전염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 파란 게 이제 4대 문명인데 4대 문명에 있는 강의 특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4대 문명은 이 강들이 이거 봐요. 이 나일강이 이쪽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여기 에티오피아예요. 예, 제가 여행을 한 2011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 높은 계곡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이렇게 흘러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정말 길죠. 다음에 이제 이쪽은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강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남쪽에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흘러요. 다음에 여기는 북쪽에서 만들어져서 남쪽으로 흘러요. 다음 인더스 강은 북쪽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다음에 황하강은 이렇게 서쪽에서 만들어서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동서로 흐르는 게 없어요. 대부분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이 겐지스강과 이제 양쯔강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 북쪽에서 남쪽이 아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다음은 이제 양쯔강 볼까요? 서쪽에서 흘러서 그냥 동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거죠. 이제 앞에 차시에서 지금 5차시인데 4차시에서 물과 전염병의 관계에 대해서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신석기 시대 때. 그것을 참고로 보신다면 이 물이 있는 곳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풀들이 자라고요. 풀들이 자라면 이 풀을 먹는 동물들이 있고요. 초식동물이 있고 이 초식동물 먹는 육식동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막 모여 사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가 함께 또 존재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들 보면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 뭐 아열대, 열대 뭐 그런 지방입니다. 여기 되게 이제 뜨거워요, 이 지방에. 여기는 이제 울창한 숲들이 막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문명이 만들어졌다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죠. 그럼 많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문명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은 만들어졌을 때 대신 문명이 만들어지는 곳은 이런 밑에죠. 밑에 지방, 반건조, 절반은 한 건조한 지역에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더스 강도 이게 만들어지는 곳과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또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겐지스 강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만들어지는 지역과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끝나는 지역이 비슷한 위도에 있는 겁니다. 이쪽 황하강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북쪽으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이 만들어지는 지역과 이렇게 약간 위도상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쯔강은 자, 서쪽에서 만들어져서 똑같은 위도상에서 동쪽으로 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열대 지방이잖아요. 여기는 아열대 지방이에요. 아열대 지방 여러분 여행 가봐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숲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동물, 식물, 다양한 동식물이 있으면서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존하려면 그러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견딜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의료기술도 없고요. 약도 없고 해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명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물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물을 가지고서 어떤 문명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여기 보면 이게 파리에서 이제 남쪽으로 하면 남프랑스 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님에 가보면 수도교,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수도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거든요. 뽕디가르입니다. 뽕디가르, 뽕. 프랑스에서 뽕은 이렇게 다리라는 뜻입니다. 뽕네프 다리 할 때 뽕, 디는 무슨 의, 이런 거. 누구의 집 할 때 의이고, 가르는, 강의 이름입니다. 가르강. 가르강에 있는 다리란 뜻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만든 이제 수도교인데 이걸 통해서 집집마다 님에 있는 한 50km, 이게 50km 정도 됩니다. 이런 수도교가 50km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님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물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문명이 이제 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런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게 세균과 이제 바이러스들입니다. 수인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염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그럼 나는 이런 물이 가진 양면성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럼 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럼 나의 진로 입장에서 여러분이 진로를 쓰세요. 뭐 건축이면 건축, 나는 영화 감독이 되려면 영화 감독 이렇게 쓰세요. 뭐 기계공학 뭐 이런 게 쓰시고 그 입장에서 물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쓰기를 해봅시다.